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오늘 스몰마케터의 슈퍼 인터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인터뷰를 한번 모신 적이 있는 나유엽 대표님이십니다. 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EBS까지 진출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쪽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제가 명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과연 마케팅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의 컨설팅과 다양한 성장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가 봤을 때 우리 소규모 셀러, 그리고 지금 커머스를 하고 있는 셀러들의 마케팅은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올해로 18년째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커머스 마케팅 그리고 이커머스 운영 오퍼레이터로 계속 활동해왔던 나유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EBS까지 나가셨잖아요. 네네 EBS 예, 그때 EBS에서 어떤 영상 촬영하셨던 거예요? 그때 좀 그 5강으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이제 강의 나갔었었는데 뭐 세일즈 관련된 것들, 뭐 브랜딩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로 강의 진행했었습니다. EBS에 출연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과 명성은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덕분에 네. 대표님이 마케팅을 시작한 계기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표님은 왜 마케팅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마케팅이라는 그 전통적인 뜻과는 좀 다르게 그냥 필요해서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오지 않아서 팔리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광고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광고하는 방식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노가다 광고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 글 쓰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방문자가 생기고 제품이 팔리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네 그쪽에 되게 많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또 마케터다 마케팅을 한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때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쵸 온라인 마케팅 그 시장이 그때 모바일 훨씬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도매나 거래처에서 물건을 안 줬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네, 무시당하고 있던 시장.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 한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 흐린다라고 맞아요. 오스마님도 그 맞아요. 그 동대문 쪽에서 예. 하셨었구나. 맞아요. 예, 네. 물 흐린다. 맞아요. 쟤네 물건 주지 마라. 그런 얘기들 네. 되게 많았죠. 맞아요.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으로 유명해졌고 특히 네. 이제 커머스 분야에서 어떤 성장 사례도 많이 경험하셨고 직접 회사를 운영했던 걸로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커머스 분야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어, 궁금합니다. 중요성이라고 그 모든 상업 활동에서 사실 마케팅은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근데 좀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광고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일방적인 것들이고 홍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알리는 걸 홍보라고 하면 마케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취득해요. 그래서 뭐 고객지향적인 뭐 행동들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저거 가져다 주면은 저 사람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가져다 주고 100만 원 받는 게 사실은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에서부터 사실은 마케팅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품에서부터 근데 이런 게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죠. 근데 커머스 분야도 사실은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행동들을 사실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서처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광고 아니야? 상해 노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보셨을 때는 그런 분야는 마케팅의 어떤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거는 명확하게 말하면 상해 노출은 어뷰징에 해당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거나 하는 건데 뭐
그걸 하시는 분들을 굳이 제가 뭐 비판하진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낀 그런 마케팅의 때 시장 지향적인 활동들, 고객 지향적인 활동들과 좀 다르게 혼용돼서 생각되거나 활용되는 거는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스몰, 미디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SME 기업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좀 둬야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대표님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디지털화된 시대의 나유업이라는 키워드예요. 왜 이걸 넣었냐면 네. 대표님이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셨던 1.5세대, 커머스 1.5세대 정도 될 텐데 네. 그때랑 지금 2023년은 상당히 많이 변한 시대인 그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변화된 이런 환경에서 대표님이 보시는 마케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고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좀 날카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정말 많이 급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새로운 방법 뭐 많이들 나오고 있죠.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예전과 같은 방법은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죠. 얼마 전에 제 책 도서 리뷰에서도 너무 시장에 나가지 않는데 요즘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 직접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옛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나 협상이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케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을 알고 제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파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시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SNS에 한번 제가 글을 포스팅한 적도 사실 있었는데 협상을 한다라거나 아무래도 옷을 생산하는 분들은 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 생산할 때 저희가 원래는 가져올 때는 한 3만 원, 4만 원에 가져오던 제품을 500원씩 다 가져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안 팔잖아요. 이쪽에만 생산해 놨던 재고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되게 큰 매출이라던가 이익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먼저 흐름도 읽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플랫폼에서는 얘네가 얼마나 팔리는지 경쟁사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이제 막 등장한 업체가 갑자기 많이 파는 업체들 근데 시장에 가보면 또 대봉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쌓여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점 앞에 나와 있는 저는 항상 그걸 확인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걸로 네. 그 사람들의 매출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가서 이 제품을 어떻게 얘네들이 표현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드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물론 너무 옛 것들도 사실 있죠. 근데 이후에 뭐 그 그로스 방식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툴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온리 PC였죠. 그 전에는 사실은 오프라인이었던 거고. 근데 저는 오프라인 그리고 PC 모바일 세대를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발성, 어떻게 보면 휘발성 짙은 유행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네. 예전에 그 오버처 광고 시절에도 오버처에 뭐 사람들 자격증 따고 목맸지만 오버처 철수했잖아요. 철수하게 되면서 그때 그분들이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들이라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본질적인 거를 쌓아 나가는 게 마케팅 역량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마케팅의 변화는 당연한 거지만 네. 변하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마케터로서 시장을 안다거나 네. 고객의 니즈를 조사한다거나 네.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때 음. 그런 내공이 결국에는 툴이나 어떤 네.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더 날개를 다는 게 그쵸. 아닌가. 네. 예. 툴을 가져왔는데 네. 본체가 없어. 음. 그러면 의미가 없는. 맞아요. 예, 그게 좀 요 질문을 좀 제가 대표님이 답변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자기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풋 아웃풋이 아니라 가운데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로세싱이 잘 돼 있는 분들이 인풋을 넣어주면은 사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툴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를 잘 한다라든가 뭐 GFA라든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 툴을 잘 다루는 분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돈을 버느냐,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과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처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려면은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학도긴 하지만 그 늦은 나이에 인문학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읽기 힘들었던 고전들을 계속 읽고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게 결국은 이거는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통계학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게 저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오히려 더 많이 얻으려고 하죠. 굳이 뭐 20대, 30대의 그 툴을 잘 다루는 친구분들하고 제가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영감을 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더 많이 꿈꾸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요즘에 다양한 프로그램, 광고 툴 이게 마케팅 실력으로 좀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옆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운데 있는 프로세싱 능력이 저는 네.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보여주기 좀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런데 뭐 우린 또 마케터로서 살아갈 때 네. 남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요즘 시대에 대표님은 그런 디지털화된 환경에 네.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공부한다고 하면 네, 대표님은 어느 방향이 상당히 좀 흥미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의 수요나 니즈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판다랭크라던가 뭐 블랙키위라던가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터랩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분석하는데 좀 더 유용한 툴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관리자 쪽은 어떻게 보면 광고에 대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확인할 때 뭐 구글 어널리틱스라던가 어떻게 보면 뭐 에이스 카운터라던가 네. 다른 로그 분석 툴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잘 아울러서 활용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마케팅 쪽이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요를 조사하는 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네. 드리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네. 브랜딩, 브랜드 이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특히 이제 요즘에 커머스들 환경이 되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은 지금까지 많은 브랜드들의 컨설팅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셨고 또 옆에서 네. 지켜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소규모 셀러, 그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셀러에서 브랜드로 가는 좋은 케이스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브랜드 뭐 브랜딩 요즘에 너무 유행하고 있고 관련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브랜드나 브랜딩, 그러니까 광고를 열심히 하고 많이 노출되면 브랜딩이 된다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브랜딩에 대해서 많이들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세일즈나 마케팅하고 브랜딩은 엄밀히 다른 영역이고 뭐 그 심지어 광고랑 홍보도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엄밀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소규모 셀러가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 좀 다르게 여기는데 발견의 영역으로 빼두는 편인 것 같아요. 발견이요? 네. 네.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관성에서 비롯되거든요. 물론 가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브랜드의 미션 예. 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존재 이유 이걸 찾고 확립하고 가는 건데 본인이 뭘 원하는지 이게 아니면 죽는 거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 영역으로 빼두고 초기 단계의 브랜드는 만약에 제 기준에서는 판매량이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스킬부터 먼저 좀 장착하기를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리지 않으면 브랜드가 될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서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약자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강자의 정의만이 정의다. 저게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아무도 인지되지 못했는데 벌써 브랜딩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브랜딩 캠페인이나 그 PR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랜딩 영향을 가장 많이 주긴 합니다. 근데 최소 6개월 정도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내에 생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브랜딩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를 지나왔을 때는 저는 빠르게 리브랜딩을 하고 브랜딩 프로세스를 밟죠. 근데 앞단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세일즈 그리고 세일즈. 그 다음. 그러니까 세일즈를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세일즈야말로 어떻게 보면 궁극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기업의 꽃은 네, 그렇죠. 영업이다. 영업이죠. 네. 근데 영업은 조금 비즈니스인 것 같고 세일즈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스킬들인데 이게 그 고도의 어떻게 보면은 심리를 활용한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런 세일즈 스킬이나 클로징 기술이라던가 암시를 주고 그걸 해결해주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기술. 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매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그 팩을 팔거든요. 돈가스 팩이라고 해서 그 돈가스 용기, 배달용 용기를 팔아요. 근데 광고비 하나도 안 쓰시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목표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상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고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곳에 가서 그분이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6천만 원, 7천만 원을 파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로 해서 만약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렸으면 판매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라던가 뭐 오픈톡방이라던가 단톡방 이런 쪽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 나가고 본인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만큼 판매했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요 지금 말씀하신 영업과 세일즈 다르다. 네. 이게 뭐 이걸 나누기를 용어의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용어의 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일즈라고 말씀하시는 게 파는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파는 기술 코치 나 코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파는 기술 오늘의 핵심적인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파는 기술. 네. 지금 셀러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말씀하신 지금 이 파는 기술 이거에 집중하시는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파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어